미세하게 나라고 여겨지는 인식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나를 일종의 과보라고 할 때 그 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로 호의 경험과 다양한 판단 기준을 형성하는 경험들일 겁니다. 그러한 업들이 나를 구성하죠. 나라는 과보를 일으키죠. 이때 나라는 인식은 과보를, 그 업을 제외하고 따로 존재할까요? 아까 말하듯이 지붕 속에 이미 집이 있고 집 속에 지붕이 있는 것과 같이 집이 내포되지 않은 지붕은 지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똑같이 나라는 인식 속에 이미 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호의 기준이 행해질 때 나가 형성되고 나가 형성될 때 호의 기준이 행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호를 좋고 나쁨을 따라서 나라는 기준이 형성되지 않고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는 다양한 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있다면 호의 기준 속에 있는 나인 거죠. 이 나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싫어하는 느낌으로 밀쳐낼 때, 그때 나는 싫어하는 호의 기준을 내포하는 나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호가 없는 나도 있죠. 그러니까 투명한 상태, 존재감을 느낄 때의 나는 또 다른 나인 거죠, 그건. 그러니까 이 특정한 나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건 호를 일으키는 나도 있고 호에 상관없는 나도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의 나를 한번 인식해 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나는 어떤 업이 구성하고 있는 과보입니까? 그렇게 매 순간 자신을 면밀하게 바라봐질 때, 그럴 때 나라고 여기는 것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하는구나를 알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업과 과보가 다르지 않은 한 덩어리의 현상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뭔가 참 예쁘네라는 느낌이 들 때 나는 호의 나인 거죠. 그 예쁘네라고 말하는 그 마음 속에 이미 호의 기준을 내포하고 있는 나가 있는 거고, 내가 말이야 라고 말할 때 이걸 보면서 그 나 속에 이미 호가 또 들어있는 거죠. 호 속에 내가 들어있고 나 속에 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나라고 여기는 마음은 어떤 나하고 어떤 기준 속에 어떤 업과 과보로 얽혀 있는 나입니까? 느껴집니까? 자신이 어떤 나인지 느껴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호를 벗어난 나도 있죠. 이 나는 호의 나와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저 존재감만을 느낀다 라고 여겨보자고요. 그래 난 지금 존재감 속에 있어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존재감을 느끼는 상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느끼는 나는 누구지 하면서 그 주체를 탐구하는 마음속으로 주의를 몰입하면 지금 이 나는 뭐지라는 주체가 주체를 탐구하는 구조를 띠면 마음은 갑자기 존재감만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의 씨앗은 분별심이 아니고
공포도 아닌 업의 상태가 되죠. 한번 느껴보기 바랍니다. 지금 존재감 속에 있어 봅니다. 존재감은 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지? 라는 질문과 함께 누구지 하고 찾아보려는 그 마음 속으로 깊숙이 회광반조하는 거예요. 그 존재감을 경험하는 상태는 어떤 업에서 왔으며 어떤 거부를 일으키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감을 느끼는 그것 자체 쪽으로 주의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가 느껴지긴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므로 이때의 씨앗인 업은 에너지 흐름이고 일종의 흐름이에요. 근원으로 들어 의식의 근원을 향해 흐르는 의식의 힘, 에너지 흐름이죠. 이 에너지 흐름이 시작되는 근원으로 흘러가는 행위가 바로 존재감이라는 과보를 일으킵니다. 즉, 의식의 회광반조라는 행위가 존재감이라는 과보를 일으키는데 이 행위가 곧 과보이지 거기 어디 따로 존재감이 있고 회광반조가 따로 있냐 이 말이죠. 회광반조 속에 즉 의식의 빛을 밖으로 쏟지 않고 의식이 나가고 있는 그 근원 쪽으로 돌려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미 그 속에 그 행위 속에 존재감이 내포되어 있고 존재감 속에 회광반조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이 의식의 그런 행위가 존재감이라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죠. 존재감을 느끼는 상태를. 생각과 감정이 끼어들지 않는다면 특정한 느낌의 주의를 주지 않고 오직 그 근원은 뭐지?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는 누구지? 무엇이지? 하고 그것 쪽으로 주의를 쏟으면 의식의 빛을 거기로 되돌리면 그러면 이상하게 존재감만 남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 회광반조 자체가 이미 존재감을 일으키는 거고 회광반조를 더 깊숙이 하면 그것이 곧 삼매가 된다는 거죠. 삼매 속에 회광반조에 아주 몰입이 있고 그 주체를 향한 의식의 흐름인 거죠. 주체가 주체를 향한 의식의 흐름을 일으키는 것. 거기에 깊숙이 몰입되면 그게 이제 삼매의 상태를 일으키고 또는 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 존재감의 상태를 일으키고 하니 회광반조 속에 이미 존재감이 있고 존재감 속에 회광반조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업이 무엇이고 과보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게 따로따로 있다고 여기는 게 이게 마음의 추상적인 개념화라 이 말입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존재감이 느껴지는 상태 속에서 회광반조로 그 흐름만 일으키고 있지 않고 그 흐름이 여전히 어, 있다는 게 느껴지면 느끼는 자는 느껴지지 않고 느껴지기만 하면 존재감을 느끼는 내가 따로 있지 않고 존재감만 느껴진다면 그때 비개인성을 통찰해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느껴지니까 이 말이죠. 느끼는 자는 없는데 느껴져요. 텅 빈 존재감이. 이게 뭘 뜻합니까?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죠. 만약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거기는 느끼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할 수 없지만 느껴진다면
그러나 내가 느낀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도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비개인성을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말이죠. 조건이고. 어쨌든 거기쯤 되면 이제 느껴지는 어떤 씨앗도 없고 과보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거기는 업이 없는 상태가 되죠. 왜냐하면 투명해졌으니까. 무언가가 느껴지고 호가 느껴지면 호의 기준이 쓰이고 호가 느껴지진 않지만 존재감이 느껴지면 그래도 여전히 투명한 어떤 경험적 흔적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한번 그것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의식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서 의식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존재감만 남고 그 존재감마저도 잊혀지는 몰입으로 갔다가 나오는 순간 언뜻 존재감이 느껴지는 자기는 사라지고 개인성은 사라지고 존재감만 느껴지는 상태를 거쳐서 내가 존재감이 내가가 아니라 그냥 존재감을 느끼고 있네. 존재감을 느끼는 놈과 존재감이 있네. 이런 상태로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 방 안에 있네로 나오고 하는 이 과정. 지금 이 전체 과정이 이 순간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호가 있는 나에서 호가 없는 나로 그 나마저도 사라지는 그렇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에서 분별 의식마저도 사라지는 몰입된 상태로까지 이 각각의 단계가 이 순간 다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각각의 나는 다 나라는 과보는 그 속에 구성된 각각의 업이 다 차이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나라는 인식의 다양한 층 속에 동시에 있으면서 또 그러므로 개인인 나와 비개인인 나는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서 따로 한 개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개인인 나는 그냥 특정한 상태, 마음에 일어난 특정한 상태를 일컫는 것이고 비개인인 나, 비개인성의 나가 사실은 더 근본적인 모습이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각각의 길들이 그 단계 속에서 우리는 미세한 나라는 인식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나를 구성하는 즉 그 나라는 각각의 과보들을 구성하는 그 속에 이미 업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구성하는 그 모습이 다 다르니까 나라는 레벨이 다를 때마다 그 나를 다른 레벨의 나를 구성하는 그 업이 다른 거죠. 그걸 통해서 업과 과보가 다르지 않음을 통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그냥 그 다 말이 이해가 되지만 그 이해의 흐름이 그냥 흘러 지나가고 다 와닿지만 그 모든 것이 그저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 장 속에서 의식의 장 속에서 그것들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절 초심으로부터 신법이 상속하여 생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상속이 연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초심에서 마음이란 현상이 연속적으로 변해가니까. 그러나 지금 봤듯이 뭡니까? 그 속에 이미 과거 속에 이미 업이 있고 업 속에 과보가 있어서 이것이 뭔가 연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업이나 과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연속적인 상태로라도 그걸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설일체유부에서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업과 과보가 어, 변하고 연결되어서 뭔가를 일으킨다고 했다면 그런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무엇은 없다라고 논파를 했더니 이제 경량부에서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연속성의 변화가 있다. 그게 씨앗과 줄기와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용수는 연속적인 뭐 씨앗과 줄기와 잎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체가 나눌 수 있는 하나가 무엇이 아니다 이 말이죠. 씨앗 속에 이미 꽃과 열매가 들어있고 꽃과 열매 속에 씨앗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불안초조 속에 이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고 상황 인식 자체가 불안초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나누고 있다. 지붕이 이미 집이고 집은 지붕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죠. 왜 지붕이 집입니까? 왜 지붕이 집을 내포하고 있죠? 지붕은 집을 떠난 지붕은 지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집과 지붕이 따로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불안과 초조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이 있다라고 나눠서 말도 하고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붙으니까 느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용수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